전력 민영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력 회사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정전이라는 걱정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급등하면서 일본의 신전력 회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대형 전력 회사들도 어려운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개의 대형 전력 회사가 각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사업에는 발전, 송배전, 소매라는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 지역 독점 체제에서는 이들 3개 부분을 지역 전력 회사가 일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괄 원가 방식을 인정하는 대신 전력 회사에 대해 명확한 공급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구조였습니다. 총괄 원가 방식은 필요한 비용에 일정한 이익을 추가해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대로라면 가격은 원하는 대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력회사는 독점 사업이어서 소비자는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정책은 비교적 비싼 전기 요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확실한 전력 공급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전력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시작하며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 민영화를 진행시켜 2016년 4월부터는 완전 민영화를 실현했습니다. 전력 민영화 이후에는 발전 사업자와 소매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지만 일본에서 전력 도매 시장이 설립됨에 따라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조달하는 소매 사업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번 신전력 회사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도매 시장의 전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소매 사업자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력 회사마다 요금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일본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킬로와트시당 25에서 30엔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매 사업자는 발전 사업자나 도매 시장에서 전력을 매입하고 있으므로 판매 가격보다 구입 가격이 비싸지면 적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일본 전력 도매 시장의 가격은 보통 1kW시당 6에서 8엔 정도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요금과의 차이는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이후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도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 초에도 발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중순까지 킬로와트시당 10엔대를 기록했지만 2021년 1월 9일에 사상 최고치인 킬로와트시당 120엔을 넘어서고 10일에는 150엔까지 치솟았으며 12일에는 200엔을 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며 킬로와트시당 10엔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2년 초에는 20엔 전후까지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격 상승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한때 60엔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소매사업자들의 판매 가격을 크게 웃도는 날이 늘었습니다. 소매사업자 중에서는 매입가격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곳이 발생합니다. 제국데이터뱅크는 지난 3월 30일 신전력회사의 도산이 2021년도에 과거 최다인 1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전력 소매 사업에서 철수한 사업자를 포함하면 31개사에 이릅니다. 파산한 신전력의 대부분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부분을 전력 도매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국데이터뱅크는 신전력 각사도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이 요구되지만 저가로 차별화를 도모해온 만큼 충분한 가격 전가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가격 상승을 견딜 수 없는 사업자의 도산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영이 어려운 신전력 사업자에 대해 자금 융통 지원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시간만 조금 늦춰질 뿐 신전력 사업자들은 결국 파산해 버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연료의 비율이 화력 발전보다 낮고 전력 조달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전에 대한 일본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정지된 원전을 재가동하면 당분간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원전을 풀로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이는 전체 전력의 30% 정도이며 전력 시스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원전 연료인 우라늄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나 천연가스와 기본적인 구도는 같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게 되면 우라늄 가격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우라늄 생산국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연료가 끊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속 증식로를 건설해 플루토늄을 대량 생산하는 핵연료 사이클 구축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핵연료 사이클의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현 시점에서는 실용화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은 쉽게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 비확선이라고 하는 외교적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전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쪽도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또는 지열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이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에너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이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인 것은 단지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에너지 작업 체제를 확립하고 석유 유통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중동,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로부터 패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은 유럽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본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40년까지 국산화 비율을 60%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아키타현 바다의 세계의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미쓰비시 상사가 낙찰되었던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1엔선으로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단가를 저가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에 참가한 기업의 대부분이 외국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비싼 에너지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번 입찰로 일본에서도 서방 국가들과 같은 수준의 저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은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 변화해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 총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러 민간 전력 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에너지 정책을 내놓더라도 민간 신전력 회사들은 계속 파산할 것이고 전력 문제 역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이 한국 전력 한 곳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자연 독점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은 낮은 평균 생산비에서 비롯되는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경쟁이라는 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고나 판촉비 등을 쓰지 않고 제품 생산에 관련된 투자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민간 기업은 한국전력보다 높은 비용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기 요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긴 했지만 한전은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전력 산업을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